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안녕하세요.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자,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웠던 9월, 이제는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약 2거래일만을 남겨두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안에서 좀 어려운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지부진한 시장 속에서 코스피는 2,500선이 깨지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의 하락폭이 크게 나오는 가운데 오늘장 파란불을 켰습니다. 좀 어려운 시장 속에서 정치 테마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흘러내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만큼 우리 시장 여전히 좀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대응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명절을 앞두고 어떤 전략을 짜보면 좋을지, 과연 이제는 바닥일지 1시간 동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최고의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어려운 시장 흐름 속에서 정말 명절 연휴에 대한 선물이 간절해지는 시간입니다. 네, 추석 선물 같은 남자, 우리 이재규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시장을 앞서가는 트렌드 리더 이재규입니다. 네, 전문가님, 드림 CIS가 공략하신 지 얼마 안 돼서 벌써 100%의 수익률을 기록해 주셨다고요? 네, 드림 CIS가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소개드린 이후에 이제 100% 정도의 상승이 나왔는데, 사실 오늘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서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해 나가야 되는지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으니까 방송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 흐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오늘도 역시나 우리 시장 참 힘들었잖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대응을 하시면서 우리 시장 언제까지 빠지지? 언제 바닥이지?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시장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준비해 놓은 PPT 화면이 있는데 금일장 리뷰라고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 코스피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안 좋았죠. 코스닥이 조금 더 안 좋은 상황이고 코스피도 안 좋았는데, 사실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시장이 좀 안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몇 차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전문가가 TV에 나와서 시장이 안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제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왔습니다. 어쨌든 이 종합주가지수라는 것은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종목들을 가중평균해서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규모가 작은 시가총액을 가진 기업들 같은 경우는 왜곡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는 왜곡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술적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살짝 무너져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더 안 좋죠. 오늘 종가가 저가 부근에서 마감이 되면서 계속해서 흘러내려왔는데, 제가 오늘도 조금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시장, 우리나라 증시의 우상향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우상향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이전에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는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밀려 내려오고 시장 자체가 밀려 내려올 때, 지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차트를 보시면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차트를 보시면 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자리, 그러니까 지지를 받을 것만 같은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현금 주식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현금이 생긴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자금이, 내가 투자하고 있는 총 자금이 제한적인 상황인데 이런 자리에서 이제 공격적으로 추가 매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와 코스닥의 수급 현황을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자리에서 계속해서 매수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보셨던 건 코스닥이고 이건 코스피인데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반등을 주면은 천만다행인데 만약에 여기서 지수가 이런 식으로 밀려 내려가게 된다면 추가 매수할 수 있는 현금의 여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많이 밀리고 하락을 하게 되면 저 바닥 구간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아, 내가 지금 현금이 있으면 이걸 매수할 텐데. 아마 한 번씩은 그런 생각을 해보셨을 텐데 제가 오늘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현재 반도체 업황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업황 자체가 돌아서고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부담감은 있지만 어쨌든 최근 한 달가량 조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처럼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자체를 끌고 갈 만한 업종들의 낙폭이 굉장히 커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아셨죠? 굉장히 많이 빠질 거라는 생각을 하진 않지만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이거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너무 섣불리 시장의 저점을 예상하는 부분. 그래서 내가 여기서 매수를 많이 했는데 올라가게 되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빠질 경우에는 이 하락의 구간에서 계속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매매를 하고 계신다면 전체 주식 비중을 매도해가지고 현금을 100% 확보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일부의 비중만이라도 현금화를 해서 우리가 어쨌든 지금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까지 거래가 되고요. 우리나라가 연휴로 들어가고 중국도 굉장히 긴 연휴로 들어가죠. 그리고 한참 있다가 우리나라 시장이 다시 거래를 시작하게 될 텐데 10월 초에는 미국에서 셧다운 이슈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휴장이 돼가지고 휴일이 돼가지고 열심히 쉬고 있는데 미국 시장이 갑자기 급락을 한다든지 하면 다음에 우리가 연휴 끝나서 돌아왔을 때 우리나라 시장이 개파락해서 출발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공격적인 매매는 좀 자제해달라는 것이 저의 의견이고 제가 그동안 시장에서 많이 봐왔습니다. 지금 저도 이런 자리에서 지지를 받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지금 살펴보면은 추세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의 영향을 또 많이 받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깨져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조금만 인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최근 우리나라 시장이 그렇게 강한 흐름이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자금이 몰리는 섹터에 대해서 우리가 공략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지금 너무 빠르게 매매를 하는 게 힘들다라고 한다면 이틀, 3일 정도는 주식 매매를 좀 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일주일 후에 매매하셔도 비슷한 가격대에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너무 급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 반드시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정치 테마주들이 많이 움직였죠. 변동성이 워낙 크게 나오는 쪽이니까 정치 테마가 많이 움직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엔터 관련주와 리오프닝 관련주들, 화장품 관련주들, 중국이 이제 긴 연휴, 중추절과 국경절 연휴로 들어가면서 관련주들이 변동성을 좀 키워줬는데 시장 자체를 이끌어 나갈 만한 힘은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따져보자면 자동차 쪽이 그나마 좀 낫다라고 보고 있어요. 실적에 대한 상향 모멘텀도 있고 환율이 상승하게 될 경우에 그에 따른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자동차가 그나마 나은 상황이고 반도체도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어쨌든 2021년도 이후에 거의 이제야 2년, 3년 만에 D램과 낸드 플렉시 모두 4분기 이후에는 돌아설 가능성이 높으니까 반도체도 좋다라고 보는데 사실 이게 우리가 이론적으로 분석을 한다라고 해서 주가가 그렇게 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좀 우리가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 판단으로는 이론적으로 봤을 때 이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하락을 멈추고 반등을 시도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다만 오랜 경험을 제가 토대로 말씀드려보자면 주가라는 것은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고 생각보다 많이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조정을 어느 정도 받게 되면 처음에는 별거 아닌 조정이야 라고 생각하다가도 여기서 조금만 더 밀려 내려오면 투매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안 그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매수하고 있던 상황에서 신용잔고도 줄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경계를 하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식을 전부 다 매도하고 이제 주식을 하지 말자. 우리나라 많이 빠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비중 조절을 해서 내가 리스크 관리를 좀 하자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하실 수 있어요. 리스크 관리. 내가 종목을 매수했는데 이 종목이 좀 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었지만 3개월, 6개월 지나고 나면 그 종목에 대한 모멘텀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시다 보면 종목 백화점이 되는 것인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여러분들께서는 대응을 어느 정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이 아니죠. 제가 그냥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좀 넣어놨는데 2차 전지 인버스 상품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ETF 인버스가 올라왔다라는 것은 관련주들이 좀 하락을 했다라는 거죠. 지난주만 하더라도 이제 2차 전지가 좀 올라오나 싶었는데 오늘 좀 밀려 내려온 모습들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거를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최근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처음 방송할 때는 이런 말씀을 안 드렸어요. 왜냐하면 저는 시장,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많이 안 드렸는데 최근 한 2, 3주 정도 제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시장이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만에 하나 우리나라 시장이 하락하게 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그래도 현금이 좀 남아있거나 아니면 종목을 그 기간을 통해서 압축을 하거나 어쨌든 좀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저도 이제 개인 투자, 전업 투자를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대응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내가 분석해서 이 기업이 우상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종목을 먼저 잘라내는 게 어렵겠지만 한번 매도해 보시면 잘했다는 생각이 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가 만만치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저도 지금 시장에서 주도 섹터를 공략하게 되면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충분히 드릴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지난주에 방송을 통해서 소개드렸었던 기업들, 유신 같은 경우는 소개드리고 다음날 바로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9월 달에 제가 소개드린 종목 벌써 3종목이나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죠. 조심하셔야 된다. 이게 손실이 나면 저의 탓이 아니고 시장의 탓이 아닙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의 실질적인 자산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 아셨죠? 이 점을 꼭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에 나와서 여러분들께 고수라인이라는 것을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 고수라인이라는 것은 어쨌든 이 추세를 타고 가는 종목군들을 제가 선별해 드리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그 고수라인을 설명하려는 건 아니고 이걸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여기 좌측 같은 경우는 하락 추세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하락 추세. 우측 같은 경우는 상승 추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하락 추세가 시장 자체가 하락 추세에 들어가면 하락 추세에서도 여러분 반등은 나옵니다. 다만 하락 추세일 때에는 수익 구간을 잡아가는 기간 자체가 굉장히 짧아요. 내가 하락 추세일 때는 매수를 잘해서 이 종목이 올라왔다라고 하더라도 매도를 재빠르게 하지 못하면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반면에 상승 추세에서는 내가 조금 고점에 매수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눌림목 이후에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좋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 추세를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갑자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 시장이 여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10% 정도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자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 부분을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추세 자체가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락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반등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수익을 챙기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반대로 이제 상승 추세에서는 우리가 수익을 챙기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건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지만 우리가 이 하락 추세 같은 경우 하락 추세의 가능성도 조금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너무 공격적으로 특히나 신용이나 미수 사용하시는 분들 계신데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손절매를 못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손실이 나고 있는 금액 자체가 굉장히 아까워서 그러시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중이 더 많이 실리게 된다면 손실금이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더더욱더 매도를 못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비중 조절이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우리가 다음 달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셧다운이라 그래서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대부분 이게 정치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해결이 되는데, 만약에 우리 연휴 끝나고 왔는데 미국이 셧다운 돼가지고 미국이 셧다운이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표들도 발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 비중을 어느 정도 조절을 할 필요성은 있다. 이 말씀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정리를 한번 해드리자면, 지금 이제 포트폴리오에 대한 변화와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보유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이 기업은 너무 좋아, 나는 이걸 내 자식한테 물려줄 거야 라고 하신다면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적은 비중, 내가 지금 매매하고 있는 전체 주식 비중에서 일부 정도는 현금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시장이 좋을 때는 여러분 괜찮아요. 시장이 좋을 때에는 내가 A 종목을 가지고 있고 B 종목, C 종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선순환이 됩니다. 오늘은 A 종목이 올라가고요. 다음 주에는 B 종목이 올라가고요. 그 다음 주에는 C 종목이 올라가기 때문에 보유만 해도 좋은 수익이 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시장이 좀 위태위태할 때는 종목을 압축해야 됩니다. 종목 수를 줄여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 중에서 일일 거래 대금이 10억, 20억이 안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소외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번 기회에 비중을 좀 줄이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종목 압축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비중 조절하는 것, 그리고 현금 확보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키기 위함이라는 거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재 시장에서 시장 자체가 만만치 않다라는 것,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에서는 정치 테마처럼 완전히 테마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부각되고 있는 거는 뭐 리오프닝이라든지 오늘 엔터주들도 올랐는데, 이 업종들이 이제 종합주가지수 자체를 강하게 끌고 나갈 힘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했을 때 자금이 몰리는 쪽에 더 강하게 몰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주가지수를 전부 다 끌고 가기에는 힘이 좀 없다. 하지만 일부 섹터에 자금이 몰리게 된다면, 제가 그걸 이제 주도 섹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도 섹터 쪽에 자금이 몰리게 된다면 오히려 더 강하게 갈 수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비스 같은 기업 있죠.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갈 곳을 잃은 자금이 강하게 몰려들어가지고 급등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을 우리가 또 공략하는 방법도 약세장에서는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제가 계속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고수라인이에요.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제가 이제 리뷰를 준비를 할 텐데, 고수라인이에요. 이거 드림 CIS라는 기업이죠. 제가 8월 31일, 지금 보니까 이제 한 달도 되지 않았죠. 거래일로는 보름 좀 넘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드림 CIS 같은 경우는 제가 소개드리고 나서 100%가 넘었습니다. 제가 방송을 이제 시작한 지 3주, 4주 차가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이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드림 CIS 같은 경우는 100% 넘는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죠. 시장도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이거를 여기까지만 자랑을 하고요. 어쨌든 자금이 몰리는 쪽에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는데, 자금이 몰리는 쪽에 매매를 할 때 여러분들께서 기술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이 고수라인이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림 CIS 앞서서 저희가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100%가 넘는 수익률을 또 기록 중인 종목입니다. 우리 이재규 전문가님과 함께 나도 이렇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을 좀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로 활짝 열려 있고요. 먼저 QR코드부터 알려드릴게요. 하단에 지금 네모박스 작게 하나 보이실 텐데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신 뒤에 화면에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자그마한 링크가 하나 뜹니다. 링크 터치하시고 4989 참여 코드 4자리 입력하시면요, 바로 이재규 전문가님의 오픈톡방 열립니다. 뿐만 아니라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신데요.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3글자 이재규 보내주시면요, 노란톡방 안에서 전문가님이 오랜 시간 동안 경험을 통해 쌓아오신 주식 매매에 대한 또 노하우를 배워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님께 이제는 고수라인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이 고수라인을 통해서 또 상승 타점을 아주 명확하게 잘 공략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예, 제가 지난주에 소개드렸었던 종목을 간단하게 리뷰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제가 소개드렸었던 기업이죠.
월요일에 소개드렸었던 한국무브넥스라는 기업인데 소개드리고 나서 그 다음날 15.6%대의 강력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아무 기업이나 이렇게 상승을 하는 게 아니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매매를 하더라도 3%짜리, 5%짜리 상승 종목은 많이 잡아내실 수가 있겠지만 10%가 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쉽게 잡아내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무브넥스 같은 경우도 좀 올라와 있었던 상황에서 지금 이 자리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선뜻 노리기가 어렵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지난주에 소개드렸었던 한국무브넥스에 대해서 잠시 리뷰를 해봤고요. 그리고 유신 같은 경우도 지난주 월요일입니다. 지난주 오늘입니다. 지난주 오늘 제가 소개드렸었던 유신이라는 기업이 소개드리고 나서 바로 다음 날 상한가로 진입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역시 고수라인 상단부에서 우리가 노려봤었던 기업인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고수라인이라는 것이 여러분들께 무조건 100% 수익을 준다라는 말씀은 못 드립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라는 것은 여러분 분명히 확률 게임이라는 거예요. 이 고수라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HTS에 설정을 해놓으면 훨씬 더 간편한 원칙이 생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게다가 이 고수라인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아까 간단하게 설명드렸었던 것처럼 이 추세의 상승을 할 수 있는 추세를 추종하는 그런 형태로 제가 설정을 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시세가 분출되게 되면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난주에 제가 소개드렸었던 유신이 상한가에 들어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자리, 지난주 화요일에 제가 소개를 드렸었던 종목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최대 상승률이 20% 정도가 나왔죠. 여러분,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자금이 유입되고 있고 추세 자체가 우상향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런 상승률이 나온다라는 거죠. 아셨죠?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오늘 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장 상황에 대해서.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께서 대응을 좀 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제가 가끔씩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을 만나보면 계속 보유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왜 운전하다가 앞에 자동차가 있으면 브레이크도 밟고 좌회전할 때 우회전할 때도 좌우를 살펴보는 것처럼 상황에 맞게끔 우리가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여기서 올라가면 저는 제가 틀려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틀려가지고 갑자기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나라 시장이 2600, 2700 가버리면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밀려 내려가게 된다면 여러분들께서 힘드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쨌든 전문가의 손길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혹은 한 달 동안 종목 자체가 많이 돌아서지 못했고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노란톡방에 반드시 들어오셔서 좀 배워서 포트 자체를 좀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제가 이런 엑세스바이오 같은 기업들도 많이 잡아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또 정치 테마주도 굉장히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정치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인맥주 그리고 뭐 정책주로 이렇게 전부 다 분류해서 자료를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도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또 CU박스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지난주 19일, 지난주 화요일에 소개드린 기업입니다. CU박스 지난주 화요일에 소개드리고 나서 그 다음날 뭐 윗꼬리가 너무 길게 달려가지고 저도 좀 안타까웠는데 당일 거의 상한가 부분까지 급등이 나오면서 29%대의 상승이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업들, 개인 투자자분들 제가 퍼마하는 것은 아니지만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약한 기업들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가가 많이 밀려 내려와 있거나 내가 좀 매수해도 좀 안전하겠다 싶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강력한 시세가 나오는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투자자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자리에서 좋은 시세가 나옵니다. 그런 종목들이 이 고수라인 상단부에서 많이 포착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HTSA 고수라인을 설정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외에 종목, 여기 한번 보시면 CU박스 같은 경우도 이런 자리에서 제가 소개를 드렸었던 상황입니다. 상승을 했다 눌림목이 나오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지지를 받게 된다면 한 번 더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강력한 시세가 하루 만에 분출이 된 건데 어쨌든 끼가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선별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리뷰인데 사실 이제 3주 정도 했죠. 제가 일주일에 2번, 월요일, 화요일만 방송을 하니까 6번, 7번째 방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너무 많습니다.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너무 많아서 좀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죠. 에이블 CNC 같은 경우는 뭐 60% 그 이상 갔습니다. 에이블 CNC 같은 경우는 중간 배당을 한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었고, 모니터렉 같은 경우도 25%대의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온 기업들 같은 경우는 파란 선에 닿으면 손절 사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모니터렉 같은 경우는 손절가는 터치하지 않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면서 올라온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니터렉 같은 경우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드림 CIS 드디어 9월 22일 날 최고점을 찍으면서 소개드린 이후에 103%대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제가 따져보니까 8월 31일에도 제가 소개를 드렸고요. 9월 4일에도 이 CRO 관련된 모멘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개를 드렸었던 기업인데, 여기 잘 보이진 않을 겁니다. 여기 가장 위에 있는 것이 빨간색 고수라인이죠. 고수라인 상단부에서 우리가 접근을 했었던 기업이 드디어 한 달이 안 되는 기간 만에 100%대의 상승이 나왔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잡으실 수 있어요. 시장에서 2,000 종목 정도로 우리가 매매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2,000 종목 중에서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는 20 종목을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100분의 1% 정도의 확률인데, 만약에 이 고수라인을 이용하게 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 100종목 중에서 20종목을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죠. 여러분, 주식 투자는 확률 게임입니다. 이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 역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어렵다라고 해서 에라, 될 대로 되라지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저는 너무 힘드시다면 그냥 안 보셔도 좋지만, 그 안 본다라는 게 아예 그냥 내버려 둔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시장이 어떤 식으로 움직였을 때 어떤 종목들을 덜어내고 어떤 종목군을 담아놔야겠구나, 이런 계획을 좀 세워야 된다라는 거죠. 포트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 자체, 방향 자체를 어느 정도 손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이 아니죠. 이제 시간이 좀 됐으니까 한 3주 동안, 4주 동안 제가 소개드렸었던 기업들입니다. 유신 같은 경우는 하루 만에 상한가에 진입을 했고요. CU박스 같은 경우도 하루 만에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 드림 CIS 같은 경우는 거래일 기준으로 14거래일 만에 100%가 올라왔습니다. 에이블 CNC도 60%대의 상승이 나왔죠. 이런 기업들이 사실 여기 페이지에 채우지도 못할 만큼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종목이 그렇게 가는 것은 아니지만 가는 종목은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었다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어렵긴 하지만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다만 여기서 내가 그냥 넋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내가 무언가 변화를 가져갈 수 있는, 변화를 깨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보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지난주부터 시장 상황이 상당히 좀 좋지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규 전문가님께서 원픽 종목으로 꼽아주셨던 타임특가 종목들이 정말 성적이 좋았습니다. 앞서 보셨겠지만 드림 CIS 뭐 100%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다른 종목들도 뭐 두 자릿수 기본인 종목들이 많은데, 이런 종목을 나도 함께 좀 잡아보고 싶다. 내 포트에 있는 종목들은 좀 외면받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재규 전문가님과 오늘 꼭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로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를 화면에 가까이 좀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하나 뜹니다. 자그마한 링크 터치하시고 4989 비밀번호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투자에 대한 해안이 또 기본적으로도 공부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재규 보내주셔도요. 기본적인 공부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 나눠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재규 전문가님께서 오늘 장에서 좀 눈여겨봤던 종목들은 어떤 종목이 있으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있었을까요? 예, 오늘 시장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종목을 선별하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좀 담아 놓으시면 추후에라도 시세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종목들로 담아놨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고수라인 이거 많이 여쭤보셔가지고 넣어놨는데, 지금 이 고수라인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도 HTS에 설정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고수라인 같은 경우는 오늘 좀 간단하게 넘어가 보도록 하죠. 빨간 선 위에 있으면 매수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매수 이후에 주가가 올라갔다가 하락할 때는 익절 라인인 검정색 선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익절을 하면 되고,
매수한 이후에 밀려 내려올 때는 파란색 라인에 터치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손절매를 하면 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어려워하는 게 저는 손절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디테일하게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뭐 자세한 내용은 노란톡방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종목에 대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로 제가 준비한 기업은 골프존이라는 기업입니다. 갑자기 좀 뜬금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큰 자금이 오가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데 갑자기 제가 골프 기업을 준비해 온 것은 시장에서 시장 자체를, 지수 자체를 이끌어 나갈 만한 매크로 환경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독자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정치 테마도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골프존 같은 경우는 어쨌든 7년 만에 뭐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7년 만에 신제품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버전을 업그레이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 버전 대비해서 ASP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평균 판매 단가가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가맹점이 2,000개가 넘는다라고 해요, 골프존이. 근데 여기서 절반 이상이 이미 교체해달라, 새로운 버전으로 교체해달라라고 신청을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골프존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5천억에서 6천억, 7천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이 잡으면 7천억 정도 되고 있는 기업인데 지금 영업이익이 1,000억이 넘어가는 기업이에요. 우리가 뭐 제가 PBR이나 PER 같은 그런 진부한 얘기는 잘 안 드리지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골프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랫동안 약세를 보이다가 이제 고수라인 상단부로 좀 올라와주는 모습이죠. 오늘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살짝 밑으로 내려오긴 했는데 여기 밑에 이 파란색 선 이탈하면 손절하시면 됩니다. 골프존 같은 경우 손절 라인 같은 경우도 굉장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매수한 이후에 주가 추이를 좀 살펴보게 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골프존과 관련돼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역시 노란톡방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기업 같은 경우는 오이솔루션이라는 기업입니다. 이거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됐었죠. 제가 예전에 머큐리라는 기업을 처음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당시에는 이제 머큐리가 5G가 아니라 아이폰 쪽에 대한 모멘텀으로 한번 움직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머큐리를 필두로 그 다음에 이제 5G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죠. 이제 5G에서 6G까지 넘어오는 부분인데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 광 트랜시버라 해서 광신호를 전기신호로, 전기신호를 광신호로 바꾼다라고 합니다. 저도 명확히는 모르지만 그 광 트랜시버 국내 점유율 1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통신망에서 인프라 투자가 지속되면서 그에 따른 모멘텀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그런데 혹시 우리가 뭐 6G 레디 뭐 이런 말도 나오고는 있지만 사실은 5G도 아직이다라는 의견도 많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6G를 벌써부터 봐도 되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게 사실상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통신 장비주가 5G도 하고 6G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5G가 투자가 많이 안 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국과 중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그리고 일부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5G 장비에 대한 투자도 온전히 진행이 되지 않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G 장비에 대한 매출도 늘어날 테고 6G에 대한 모멘텀도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통신망은 여러분 반드시 성장을 해야 되는 성장 산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인터넷 속도가 느리면 자율주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AI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인터넷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5G나 6G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에서도 이 통신 장비에 대한 매출을 계속해서 키워가고 있습니다. 성장성이 없거나 미래에 대한 그런 메리트가 없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에서 육성할 리가 없겠죠. 삼성전자에서도 육성하고 있는 이 통신 장비주들 오늘도 꽤나 밀렸던데 이 통신 장비주들은 시청자분들께서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래 대금이 줄어들면서 조정을 받을 때에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시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이런 통신 장비주들은 2024년도 말부터 이제 본격적인 수주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에 앞서서 주가 흐름은 선행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꼭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이솔루션 봤고요.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도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왔다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보여드렸었던 그 리뷰 종목 중에서 많이 올라왔었던 기업들 중에서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고수라인 상단에서 급등했다가
조정받고 다시 가는 상황이 많았는데 오이솔루션도 눈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AP위성입니다. AP위성 같은 경우는 인공위성, 위성통신, 단말기 제조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주 관련되어 있는 기업으로 저는 인텔리안테크라는 기업과 AP위성 두 가지를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변동성이 좀 더 탄력적으로 나올 수 있는 기업이 이 AP위성이라고 보고 있는데 뭐 통신 단말기용 모뎀을 개발 완료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랍에미레이트 쪽에 위성 통신사가 있어요. 그 통신사를 통해서 전 세계 100여 개국이 넘는 쪽으로 수출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성장성이 굉장히 뛰어난 기업인데 이 AP위성 같은 경우도 고수라인 상단부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에 지난주랑 오늘에서 이제 조정을 좀 받았죠.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게 된다면 강력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AP위성 역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장바구니 종목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죠. 이 종목은 포스코 스틸리온이라는 기업입니다. 우리가 이제 도금 강판 그리고 컬러 강판을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철강이라고 하면 굉장히 무겁고 헤비한 느낌을 많이 받죠.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가전제품이라든지 자동차 쪽에 들어가는 철강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게다가 조금 테마적인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서 30조 규모의 철강제가 사용이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강 업종에 대한 메리트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근데 포스코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2차 전지로도 묶여 있어서 많은 분들께서 2차 전지 관련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철강이냐 2차 전지냐 어떤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실까요?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네, 이 포스코 스틸리온 같은 경우는 오늘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근데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낙폭이 굉장히 컸죠. 근데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제일 강한 모습을 보였었던 게 포스코 그룹주입니다. 근데 이 포스코 그룹주 같은 경우도 오늘 2차 전지 쪽에 대한 악재라기보다는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좀 매물이 나오면서 낙폭이 커졌죠. 그러면서 이제 포스코 스틸리온 같은 경우도 오늘 낙폭이 굉장히 크게 나왔는데 포스코 스틸리온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쪽으로 엮여서 상승한 부분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 포스코 스틸리온 같은 경우는 2차 전지나 포스코 그룹주로 엮어서 투자한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지만 실제로 철강 쪽에 대한 메리트가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4분기 때 하반기 때 중국 쪽에서 이제 철강을 감산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철강 사용을 절반 정도 하고 있는 게 중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국 쪽에서 철강을 감산하고 그리고 또 경기 부양책까지 진행된다라고 하니까 철강 산업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우상향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판단하기에 이 포스코 스틸리온이 2차 전지 쪽이라고 해서 2차 전지 쪽의 영향을 받으면 우리가 좀 보류할 필요도 있겠지만 순순히 우리가 철강주라고 생각을 한다면 포스코 스틸리온 같은 경우는 현재 자리에서 충분히 우상향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 포스코 스틸리온도 오늘 낙폭이 굉장히 크게 나왔는데 2차 전지 쪽의 영향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포스코 스틸리온 같은 경우는 철강 쪽에 대한 메리트가 부각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철강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 스틸리온 오늘의 장바구니 종목으로 짚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고수라인에 대한 이야기 다시 한번 좀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고수라인으로 수익을 내셨던 종목 중에 에이블 CNC라는 화장품 관련주가 있었잖아요. 항상 얘기를 하실 때마다 한국 화장품이랑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간략히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죠. 제가 매번 한국 화장품과 에이블 CNC를 비교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한국 화장품한테 좀 미안해서 이제 화장품주라고 좀 바꿔놨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한국 화장품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냥 화장품주라고 정리를 해봤는데 같은 업종에 있는 한국 화장품이 고수라인 빨간색 라인 상단에는 있지만 검정 라인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당시에도 제가 화장품 관련주지만 에이블 CNC와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는 위치에 있는 부분이 다르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식을 해서 주식 투자를 해서 우리가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는 이 추세를 노려야 되는데
이 추세가 돌아서는 종목들을 제가 고수라인 상단부에 잡히도록 설정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물론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무슨 신도 아니고 빠질 수도 있지만 손절 라인을 우리가 타이트하게 잡아가면서 매매를 하게 될 경우에는 손절 라인 같은 경우 마이너스 5%로 잡힌다라고 한다면 수익은 20%로 잡힐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고수 라인을 설정을 해놓은 상황인데 화장품 관련주를 제가 예로 들어서 설명드릴 때 에이블 CNC 같은 경우는 지금 고수 라인 상단부에 있기 때문에 시세가 뻗어나갈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한국화장품 같은 경우는 좀 화장품주라고 하죠. 이 화장품주 같은 경우는 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실제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유상증자 내용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던데 이게 우리가 기술적으로 고수라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이죠. 테크니컬한 부분이죠. 여러분들께서 5일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테크니컬한 부분인 것 같지만 지금 이 고수라인 하단부에 있었던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의 뉴스가 나왔고요. 반대로 에이블 CNC 같은 경우는 고수라인 상단부에 위치한 이후에 주가가 올라오다가 중간 배당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크니컬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 지금 시장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무언가의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무브넥스 같은 경우도요. 자동차 관련주로서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성우하이텍이라든지 화신 같은 자동차 대표 부품주들보다 훨씬 더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제 생각엔 한국 무브넥스 같은 경우도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지만 무언가 다른 내용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계속 들 정도로 이 고수라인이라는 것은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것이지만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추적을 하셨을 때 무언가 굉장히 좋은 호재가 나올 수도 있다는 말씀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수라인이 굉장히 성공률이 좋고 상승하게 될 때는 그 추세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만약에 지금 우리 시장이 여기서 좀 깨지게 된다면 여러분 이건 굉장히 아이러니한 부분인데 시장이 우상향을 하고 종합주가지수 자체가 강세를 보일 때에는 어떤 종목군들이든 순차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번 주는 A 종목군, 다음 주는 B 종목군 이렇게 순차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시장이 만약에 약세를 보이게 된다면 자금이 일시적으로 한쪽에다 몰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주도 섹터를 공략하기에는 좀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꼭 좀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고수라인 쭉쭉 넘어가서 제가 준비한 특가 종목 바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종목을 3개 준비해 왔는데 이 3종목만 말씀드려 보도록 하죠. 첫 번째 기업 같은 경우는 페노션이라는 기업입니다. 해상 운송업체인데 최근에 이제 저 발틱 운임지수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죠. 우리가 BDI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해운주와 관련되어 있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하락을 하다가 이제 돌아서고 있는 상황인데 페노션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오랫동안 안 좋다가 이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페노션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근데 BDI 지수가 다시 좀 상승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해운주 관심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근데 해운주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종목이 HMM이랑 페노션 이렇게 두 가지 종목이잖아요. 그중에서 페노션을 꼽으신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게 좀 달라요. 그 페노션 같은 경우는 발틱 해운 지수를 따라다니는 우리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페노션 같은 경우는 벌크선 쪽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흠슬라라고 해서 예전에 좋은 시세가 나왔었던 HMM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살짝 이제 추종하는 부분이 달라요. 그래서 주가 흐름 자체도 반대로 가는 경우도 가끔씩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발틱 해운 지수에다가 초점을 맞춘다면 10월 달까지는 이제 BDI라고 해서 이 발틱 해운 지수가 운임지수가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니까 그 부분에서 수혜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노션 같은 경우도 사실 시장 자체, 우리나라 대한민국 증시 자체를 이끌어갈 만한 그런 규모의 기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독자적인 모멘텀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모멘텀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해서 페노션도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
자, 이제 KMW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오이솔루션을 말씀드렸는데 일단 시장에서 KMW가 먼저 좀 움직였죠. 이게 좀 상징성이 있는 기업입니다. 이 5G 관련주 중에서 상징성이 좀 있는 기업이에요. 다만 KMW 같은 경우는 실적이 그렇게 우량하지가 않기 때문에 혹시 이 KMW를 공략해 보신다라고 한다면 비중을 좀 조절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오이솔루션 설명드릴 때와 마찬가지로 무선 통신 장비 업체 같은 경우는 성장성이 어떻게 보면 뚜렷해요. 뚜렷한 부분이고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원래 이제 이 5G에 대한 투자가 2021년도, 2019년도 이런 시기에 시작이 됐는데 당시에 코로나가 갑자기 발병이 되면서 투자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진행될 것 같다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5G가 실제로 설치되지 않더라도 그 전 세대 통신망을 사용하면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것을 계속해서 사용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AI라든지 어쨌든 미래 성장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인터넷 속도가 반드시 수반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선 통신 장비 기업들 같은 경우는 HFR도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요. 솔리드도 좋은 기업이고 이런 기업들은 포트에 한 종목 정도는 담아두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KMW 같은 경우도 어때요? 현재 고수라인 상단부에 대량 거래를 동반하면서 돌파를 한 이후에 눌림을 받고 있죠. 여기 밑에 보나마나 거래 대금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오늘은 좀 나왔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양봉이 나왔으니까. 이 자리에서 추세 자체가 우상향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면 굉장히 강한 시세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KMW 같은 경우도 관심 있게 유심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종목 더 보도록 하죠. 바로 심텍이라는 기업인데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한 기업입니다. 제가 방송을 통해서 정말 많이 말씀드렸던 기업이죠. 반도체 기업이 아니라 이제 PCB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반도체 업황의 개선, 이제 D램과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이제 2023년도 4분기부터 업황 자체가 돌아선다라고 합니다. 그에 따른 실질적인 수혜가 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마트폰 출하량 같은 경우도 올해 저점을 찍고서 내년에는 반등을 한다라고 하죠. 그리고 PC 수요 같은 경우도 내년에는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텍이라는 기업이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PCB 업황 자체가 계속해서 돌아선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 1위 기업이고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게 된다면 충분히 좋은 소식이, 좋은 주가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 그리고 DDR5라는 모멘텀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심텍 굉장히 탄력적이라기보다는 안정적인 모습이 이어지고 있죠.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이 심텍보다 규모가 큰 기업 중에서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온 기업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기업은 자동차 관련 기업인데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10월 달, 11월 달에 연중 신고가를 세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 기업 같은 경우는 이 방송에서 다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노란톡방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그 자동차 관련주 우량한 기업입니다. 우량한 기업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라고 한다면 노란톡방을 반드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히든 종목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동차 관련주, 우량주라고 하는데요. 또 신고가를 또 기록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 종목입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전략 같은 경우에는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를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의 히든 종목 자동차 관련주가 궁금하다 혹은 기회는 지금 바로 잡아봐야 되는 타임특가 세 종목에 대한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가까이 가져다 대신 후에 링크 타고 4989 참여 코드 입력해 보셔도 좋겠고요. 혹은 QR 활용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로 샵 3772번 전문가님 이름 세 글자 이재규 보내주셔도 저희가 함께 참여하실 수 있도록 오픈톡방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려운 시장 대응 계속해서 여러분들 고생 많으실 텐데요. 내일도 저희가 더 똑똑한 투자 대응 전략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한가 특급 배송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